시장 안정을 위한 이제 일종의 뭐 그동안 다 풀어놨던 규제들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금융 쪽, 주택 금융 관련해서 뭐 소위 얘기하는 그 DTI, LTV 이거를 다시 좀 강화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좀 각 후보 진영에서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 뭐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뭐 대부분 다 그래서 DTI나 LTV를 좀 강화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최근에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화수제가 이제 올해 말로 이제 유예가 종료되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다들 좀 연장하는 쪽에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국가 사회적인 손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의 내관이다, 시한폭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감이 가고요. 그러나 이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또 문제의 심각성이 온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 내부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이라든지 이런 조명이나 분석은 좀 약해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와 그 비중을 이렇게 보면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가까이 돼요.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의 절반 정도가 주택 매매, 거래로 인한 부분이에요. 자, 이걸 좀 세분화해서 보아야 이 대책이 지금 근데 문재인 후보를 지금 여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롯해서 안철수 후보, 신탄정 후보, 유승민 후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고 총량관리 규제를 해야 되고 DTI와 LTV를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뭐냐 그러면 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한 바람에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의 그 원흉이 주범이 마치 주택거래 활성화하고 이걸 규제를 완화해서 박근혜 정부가 전 정부가 그래서 주택 거래가 늘어난 때문에 지금 이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지금 이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거든. 이런 시각이 고정관념이 존재해요. 근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주택 거래로 인한 부분은 전체의 가계부채의 딱 비중이 지금 시기마다 좀 다릅니다만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주로 얻는 사람이 자영업자예요. 그 다음에 노년층이에요. 소득이 끊긴 이런 사람들이 그럼 왜 주담대가 늘어났는가? 이거는 신용대출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에서의 그 대출 금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주담대로 활용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니까 은행에서 지금 금리 구조가 그래요. 문제는 이제 LTV DTI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LTV DTI 때문에 금융 선진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라에서 60%, 즉 50% 이렇게 정해주니까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리스크를 감안한 선진적인 금융기법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뭐 그쪽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금융은 선진국에 비해서 뭐 1, 20년 뒤지고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런가 하면 LTV DTI를 우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걸 투기 억제로 쓰는 건 아마 중국 정도 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과거 좀 심각한 얘기이긴 하지만 서프라임 사태 때는 뭐 LTV 비율이 130%까지도 갔었고 그 다음에 뭐 상환 비율이 100년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환 기간이 그 정도로 이제 자유롭게 하면서 금융이 발전하고 그렇게 이제 좀 자유롭게 한 지역은 한 은행은 좀 비싸게 받고 그 대신 조건이 좋은 우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낮춰줄 수 있고 우리 아주 획일적인 금융인 거예요. 그래서 뭐 관치금융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 자체를 이제 본연의 자재로 돌아가게 하고 각각에 맞는 리스크라든가 각각에 맞는 담보 비율을 가지고 뭐 DSR을 하든 LTV를 하든 DTI를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게 늦어지면은 시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못 받는 게 벌어지고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더 유리한 조건에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 일관적인 규제 때문에 자기가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 자체가 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LTV DTI는
뭐 노무현 정부 때 그걸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그때 워낙 부동산 광풍이어서 이런 급한 수단을 썼고 급한 수단을 썼으면은 급한 불 껐으면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지 우리 금융업도 좀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